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 요번에 저희 이제 스터디방에서, 스터디를 하고 있다가,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기본 개념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안 좋다는 건 아니고,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기본 이론을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고 다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동평균선이 뭐냐, 일단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잡고 가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게 이 주가에 대한 지금 차트를 가장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메인으로 가장 많이 보는 차트인데,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이게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제 거래량에 대한 부분,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장 메인으로 많이들 보고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자, 이동평균선이 뭐냐면은 움직이는 이 캔들에 대한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평균을 나타내서 이거를 선으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메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게 5일 2평, 그 다음에 10일, 캔들 20개를 나타내는 20일, 캔들 60개를 나타내는 60일, 그리고 캔들 120개를 나타내는 121선이 기본 설정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매매 전략이나 이제 기법들을 잡아 나갈 텐데,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캔들이 5개보다 적게 되면은 이제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5개보다 그 많아지면 6개, 7개, 8개 그 이상부터 이제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오래된 차트다 보니까 이렇게 쭉 이동평균선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신규 상장주를 살펴보면은, 뭐 예를 들어 요번에 상장되었던 올리패스, 네, 올리패스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캔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 네, 5개가 나오는 시점부터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캔들이 10개가 되는 시점 이 이후부터 이제 다음 날이죠. 네, 내일 또 장이 열리고 장이 마감이 돼서 캔들이 하나가 더 생기면은 이제 10일 이동평균선도 또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읽고 분석을 해야 되냐,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5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일 이동평균선이란 캔들이 5개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5개를 나타내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루, 일주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제외하면은 5거래일이 형성이 됩니다. 그 말은 즉 5일 평선의 흐름은 한 주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의 흐름을 이제 주식시장에서 5일 이평선을 나타내는 거고, 이제 10일 이평선이라는 거는 이제 2주일의 흐름이 되겠죠. 네, 그래서 2주간의 흐름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일 이평선이라는 거는 이제 한 달에 대한 흐름이고, 60일은 이제 3개월이니까 1분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120 이평선은 이제 120개의 캔들, 즉 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반기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는 건데, 이게 원래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후행성 지표예요. 가격 흐름이 나타나고 주가가 나타나고 이후에 이동평균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행성 지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즉 이제 과거 흐름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보는 게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보는 방법은, 주가가, 그러니까 우리 주식이 이제 예를 들어서 1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눠지죠. 근데 기업들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부 다 매출이 잘 나오진 않아요. 특정 기업들은 매년 초에 매출을 내는 기업들도 있고, 또 어느 기업들은 연말에만 매출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또 뭐 어떤
다른 기업들, 뭐 계절성을 띠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여름이면 여름에만 매출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뭐 겨울이면 겨울에만 매출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는데, 자, 3분기에 매출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기업이다. 예를 들어 휴가철에 매출이 집중적으로 몰린다 라고 하면은 주가가 당연히 이제 매출이 좋은 이 3분기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다시 한번 이런 떨어지게 되겠죠.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만약에 분기별 매출, 3분기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을 볼 때는 주로 이제 분기별 매출을 확인하는 60일선을 확인을 하고 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5일선이나 혹은 10일선을 보는 것은 이제 단기 트레이더들, 단기 투자자들이 그 주가의 단기 흐름을 확인하면서 공략을 할 때, 5일과 이제 10일, 혹은 더 빠른 이제 3개의 캔들을 가지고 왔는 이제 3일선,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나는 이제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좀 경기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60일이라던가 120일 혹은 뭐 1000일 막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500일 뭐 이제 이런 선들을 만들어 가지고 장기 흐름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략을 하게 되는데, 이 이평선이라는 게 결국에는 추세를 나타내거든요. 그 추세라는 게 그 주가가 이어가는 방향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추세가 상승 추세냐 혹은 하락 추세냐, 이것에 따라서 그 주가의 향후 흐름을 이제 예측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보고 있는 올리패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근데 5일 이평선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겠구나 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을 쓰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공략을 하는 것들이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로 하나 좀 들어드려 보면은, 자, 신일산업 같은 경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신일산업이 뭐냐면은 얘네가 지금 선풍기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선풍기야, 이제 지금은 뭐 이제 여러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데, 과거에는 선풍기를 주력으로 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보고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보고서에서 쭉 보시면 얘네가 그 선풍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선풍기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나오는데, 이 신일산업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이 이제 여름에, 이 선풍기다 보니까 겨울보다는 여름에 좀 더 집중이 되겠죠. 이제 그런 수혜주 계절적인 성향을 띠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여름 이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주가의 움직임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주봉 차트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매년 초에, 그러니까 전반기죠. 전반기에 주가가 이렇게 뜨기 시작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뜨기 시작하고, 이제 겨울이 되면은 주가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계절적인 성향을 띠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볼 때는, 그래서 뭐 11선, 21선 요런 종목들, 이런 선을 보기보다는 이제 흔히 보는 게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계절성 성향을 띠는 60일선이라던가 이런 선의 추세를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초록선을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이 추세가 60일선에 쭉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정점을 찍은 시점이 60일선, 지금 제가 이 차트를 좀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2014년도 1월부터 이제 말일까지인데, 보시면 2014년도 1월부터 쭉 전반기 때, 그러니까 6월 이전까지 보면은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비수기로 접어드는 때는 이평선이 이제 이 정점을 찍고 꺾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 추세에 대한 흐름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평선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념을 잡고 이동평균선을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게 일단 기본 개념이고, 근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쓰기보다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죠. 자, 기술적 분석에 대한 그 개념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추세라는 걸 쓰거든요. 이제 추세라고 해서 거기에 이 추세에 대한 지지와 저항을 공략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하나 있다, 상승 추세가 있다. 그럼 뭐냐면은 주가가 움직이다가 이 상승 추세에 닿는 구간들, 여기를 이제 매수 타점으로 잡고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추세, 상승 추세에 대한 이제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이고, 반대로 이동평균선이 하락인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동평균선의 하락이 나타날 때는 이제 이 매수 타점보다는 매도 타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매도 타점, 매도 타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에 대한 이동평균선을 공략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공략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전에서 예로 하나 더 들어보면은, 자, 신일산업을 보고 있으니까 신일산업으로 좀 예를 들어볼게요. 단기적인 흐름 봤을 때 한 캔들 30개만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매를 해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보기 쉽게 이 11선은 지우도록 할게요. 빨간 선 5일선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계속해서 하락을 해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 구간에서 이제 매도 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 포지션을 잡는 거고, 근데 추세라는 게 어쨌든 이제 그 영원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추세 위로 돌파가 나오는 시점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구간에서는 이제 돌파 이후에 이게 지금 기존의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는 구간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일단 보기 쉽게 구간별로 좀 색깔을 나눠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는 파란색 네모로 해놓고, 상승 추세는 그냥 놔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놔둬 놓으면은,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는 매도 포지션, 그래서 매도 타점을 잡게 되고, 매도 타점을 잡게 되고, 여기도 매도, 여기도 매도죠. 자, 반대로 상승 추세에서의 타점은 어디가 될까요? 이제 이 추세 위에 구간 타게 되는 구간, 이제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매수 타점. 자, 이런 구간들에 대해서 이제 공략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와 저항 개념을 도입해서 하는 공략법이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 5일 이동평균선으로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뭐 20일 이동평균선이라던가 혹은 이제 60일 이동평균선, 이런 이평선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것보다는 더 적은 매매 타점들이 나타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중장기 성향을 띠는 SK하이닉스, 우량주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 우량 기업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장기적인 영업에 대한 업황 흐름을 많이 봤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61선과 121선을 많이 보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61선과 121선이 돌파 나오는 돌파 뷰를 보고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이전에는, 자, 61선이 지금 보시면은 이 초록 이평선인데, 이거를 좀 굵기를 키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장기적인 뷰를 보고 공략을 하게 되는 종목이라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구간들, 이제 매수 타점들, 돌리는 구간, 돌리는 구간, 돌리는 구간, 돌리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게 일봉 차트다 보니까 만약에 공략을 하게 된다면은 6월 달에 한번 공략을 하고, 뭐 11월 달에 한 번 더 공략, 그리고 내년 3월,
그리고 내년 7월 이렇게 해서 이제 공략 시점이 되게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그 업황에 대한 사이클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낸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지표에서도 이제 타이밍적인 부분, 이제 매수를 언제 할 것인가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이 보는 게 이제 이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이동평균선을 보시면은 5일과 10일 이동평균선을 아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약간 중장기적인 사이클을 보고 공략을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5일 이평선과 10일 이평선은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상에서는 20일, 60일, 120일 이평선만 켜놓고 공략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이동평균선도 이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하려고 만들라기보다는 나와 맞는 것들을,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섞일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와 맞는 기법들, 나와 맞는 보조지표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내 것으로 만들라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봤는데,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앞으로 제가 지금 우리 스터디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기법들을 설명드리기 있어서 가장 메인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첫 시간으로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고, 그래서 좀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막히는 게 있다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영상 찍어가면서 올려드려 볼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